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데요. 계절의 시계가 여름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껑충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29도, 김천은 무려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차단과 함께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아진 기온에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고요. 30도를 넘나드는 낮 기온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문경과 예천, 영주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강해 자외선 차단에 당분간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루 뒤 포항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발표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청에서 긴급하게 열린 기자간담회. 상기된 얼굴로 나타난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신중하게 조사해서 발표한 만큼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저게 나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포항이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이어 석유 가스 발굴 지원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해 어민 협상 창구 마련, 영일만항 선석 추가 확보, 배후 산업단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는 포항 앞바다에서 뽑아내고 실속은 정유시설이 있는 울산이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울산의 정유시설이 포화 상태라며 대규모 추가 용량을 처리하려면 포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게 상상도 못한 그런 장비 뭐 하는 거하고 이런 게 입출항하는 거하고 엄청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석유, 가스, 생산, 비축, 정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반 시설들 중에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차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어 석유와 가스가 개발된다면 포항은 물론 대구 경북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지 개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한동대 앞에 기업 혁신파크 하는 문제라든지 각종 로봇 사업하는 거라든지 우리 또 포스텍에 의과대학 만드는 거라든지 등등의 완전히 급속도의 탄력을 줄 것 같아요. 7년째 천연가스가 타고 있는 불의 정원은 포항이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대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벌써 산유국이 된 것처럼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기부자가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제공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이 서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핑 인구가 늘면서 서핑 장소도 포항에서 영덕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포항과 영덕에 서핑 관련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이 동해안 서핑 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km에 길게 펼쳐진 장사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좋아 연중 서핑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구와 중부 내륙권의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지난해 만여 명의 서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 명 중에 한 30%, 40%가 지금 충청권에서
이리로 영덕으로 방문해 주시고 나머지는 대구, 구미, 여기 안동, 북부권에서 저희들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서핑객이 늘면서 영덕군은 지역 랜드마크인 부흥 브릿지를 설치했고 15억 원을 들인 서핑 지원센터를 올해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동해안 서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동해안 서핑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 지역 서핑 명소에 실내 서핑센터와 클럽하우스, 서핑 아카데미를 건립할 예정인데 정부에 3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내 서핑 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천천후 서핑 메카로 키워갈 계획이며 볼파크도 조성해서 랜더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경북 동해안을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서핑 인프라 구축 사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군이 한국관광공사가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영덕 지역 관광지와 숙박업소, 식당 등 37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모바일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평창과 옥천 등 전국 15곳이 대상지로 지정돼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구는 반년째, 경북은 2달째 2%대를 유지하며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과일값을 비롯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구나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매대에서 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서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진열 수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은 안 오른 게 없다고 합니다. 우유 같은 거, 두부, 생필품 다 오른 것 같아요. 사과 같은 거 우리 전혀 안 사 먹어요. 너무 비싸서 사과. 그 대신에 요즘 참외가 좀 많이 싸거든요. 절반 값이 니까. 참외 사 먹죠. 5월 소비자 물가는 대구 2.4%, 경북 2.7% 올랐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경북은 2달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물가 상승세가 조금 수그러지는 모양새지만 체감 물가는 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대구 16%, 경북 14.4%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신선 과실값이 40% 가까이 폭등한 탓이 컸습니다. 토마토와 양배추 등 채소값도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정한 환율과 여름철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을 향후 물가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를 완화하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적용하고 공공기관에는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현재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조기 사망자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아질 거라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포스텍 이형주 교수 연구팀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를 예측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2050년 예상 조기 사망자 수는 현재 3배가 넘는 약 1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5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간 기준에 약 40% 정도로 감축시켜야 한다며 지금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특히 기계화가 힘든 밭농사에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래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수확이 한창인 마늘 농사의 기계화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서성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마늘밭입니다. 농기계가 밭을 가로지르자 마늘 줄기가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트랙터에 달린 굴치기는 마늘을 캐내며 흙을 털어냅니다. 3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값비싼 농기계를 사서 농가에 빌려주는 등 마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화하려는 시도가 영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계화로 갈 수밖에 없었죠. 가는 추세고 가야만 되고 당면 과제라고 봐야지. 하지만 영천 마늘 농가 중 15%만이 기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밭이 넓고 반듯해야 하고 기계도 잘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종하고 수확은 보시다시피 기계가 좀 큽니다. 대형 기계. 일반 농가들이 좀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저 기계가 있어도 돌릴 수 있는 그 부착기 그 트랙터 큰 트랙터가 있어야 돼요. 100마력 이상. 이게 소규모 농가들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특히 마늘 줄기 절단과 수집 작업은 기계화율이 1%에 머물 정도로 사람 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의 길이를 농협 수매 규격에 맞출 수 없고 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 2cm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건을 맞춰야 되면 다시 잘라가 수확하더라도 또 선별할 때는 또 잘라야 됩니다. 그럼 이중일이죠.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맞게 흙이 많으면 흙이 많은 대로 사람이 천천히 조절하면서 털거나 끄게 되지만은 기계는 그런 게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무조건 자기는 수확했다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게 정밀 작업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랑폭 때문에 기계로 파종한 것만 기계 수확이 가능합니다. 사람 손을 거칠 경우 수확량이 더 많은 것도 기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계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확량이 1kg 정도에서 2kg 정도 줍니다. 근데 사람이 파종을 하게 되면은 수확량이 자기가 생각한 키로 수는 나오는데 마늘 농사의 기계화율을 끌어올려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단점을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과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원안위와 경주시, 울진군 등 지자체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해 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점검합니다. 원안위는 과거 여름철 피해 사례를 분석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별로 침수와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8일 황성공원에서 제17회 경주 시민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올해 행사에선 기념식과 시민헌장 낭독, 자매 우호도시의 에이펙 경주 유치 응원 영상과 경주 문화상 시상 등이 열리고 레이저 미디어 쇼와 장윤정 등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경주시는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경찰과 소방서 등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대표 도시인 경주시와 전북 익산시가 동서 화합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동축제를 앞두고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경주를 방문해 소통 행사를 열었고 경주시는 익산시 서동축제에 맞춰 무왕행차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경주시와 익산시는 신라공주와 백제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난 1988년 친선을 위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3일 박희정 포항시 의원을 포항 남구 지역위원장에 최종 인준했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김상원 전 지역위원장,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신청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데요. 계절의 시계가 여름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껑충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29도, 김천은 무려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차단과 함께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아진 기온에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고요.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문경과 예천, 영주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깨끗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로 출발하고요. 김초는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12도, 봉화는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9도, 봉화는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을 받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당분간 자외선 지수도 강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